염색할 때마다 자꾸 번개맨. 아, 잠깐, 둘이 오늘 근데 보니까 운전 못해서 그냥 쉬었다 올게. 다 같이 쉬자. 숙제 해오시고요, 여러분은. 네, 숙제 해오시고요. 나도 숙제 해올게. 오늘 숙제 다음 주 수업 준비해 와야 되겠다. 자, 영재 시작할게요. 맨 처음에 있는 그 페이지 펴주세요. 페이지가 잠깐만 어디지? 여기인데 100, 16. 116. 오케이, 116 펴주세요. 거기 명제 뭐라 써 있어?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분명하다. 명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네 가지 들어줄게. 예시만 보시면 돼요. 예시 1번 2는 자연수이다. 네 가지 쓸게. 2번 0은 자연수이다. 3번 우리가 수화 아까 했었으니까 수화로 해야겠다. 수화는 키가 크다. 아까도 그랬는데 x 더하기 1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네 가지 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2는 자연수이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참이지. 이거 분명하니까 참인데 참인 거고 참인 명제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참인 명제. 이렇게요. 0은 자연수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 거짓인 게 분명하니까 이것도 거짓인 명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거짓인 게 분명하면 명제야, 유리야. 알겠지? 어. 0은 자연수이다. 그거 아니잖아. 0 자연수야? 너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냐? 정수란 게 있어요. 정수의 기준은 0이야.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의 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걸 음의 정수라 해요. 그때 양의 정수의 기준이 1부터 시작이고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야. 양의 정수의 대신 표현법이 자연수야.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중1 때부터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자연수 1부터 시작이다. 성아, 사촌 자연수의 시작은 1이다. 알겠지? 알려줘. 알겠죠? 0은 정수예요. 0 정수. 그 다음 수아는 키가 크다. 애들이 봤을 땐 키가 클 수 있는데 누구한테 아닐 수 있잖아. 불분명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건 불분명하니까 명제가 아니다인 거야. 명제가 아니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 아닌 거. 그 다음 마지막 거 x 더하기 1은 3보다 크다라고 써있어. 이거 뭐라 부르게? 기억나는 사람? 이걸 조건이라 불러요. 조건이란 게 무엇인지 그러고 시작할 거야. 옆에 조건 써줄게요. 조건이란 건 우리가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왔다 갔다야. 참거짓이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방금 썼던 x 더하기 1 값은 값이 3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과 두 번째 x 더하기 1 값은 값이 7이다. 이런 방정식이 조건이 되는 거야. 얘네를 조건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럴 때 첫 번째 x 더하기 1 값이 3보다 크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x 값을 표시해 볼래. x 값을 표시해 보면 x 값이 몇일 때 돼? 3일 때 가능하지. 4일 때도 되지. 점점점 쭉 되지. 오케이? 근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얘가 참이 되는데 x에 대해서
뭐 3보다 작은 숫자인 2,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얘네에 대해서 거짓이 되잖아. 그래서 거짓이었다, 참이었다 왔다 갔다 되는 식을 부등식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때 참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쓴다라고 해서 해라고 부르던 거야. 오케이? 그게 해였던 거야. 그러고 방정식의 정의 자체도 우리 방정식 정의를 한번 오래 가니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방정식이라는 게 뭐게? 방정식 뭐게, 유리야? 2차 방정식. 방정식이 뭐게? x. x. 자, 방정식이 뭐냐면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 해요. 참거짓 왔다 갔다. 이 말 자체랑 똑같아. 왔다 갔다 하는 등식이야. 갔다 등식이야. 진짜 이거야. 그랬을 때 진짜로 봐봐. x에다 몇 넣으면 이거가 참이 돼? x가 6일 때 참이 되지. 이거를 우리가 해라고 불렀던 거야. 여기까지. 그러고 x가 6이 아닌 다른 수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해가 아니라 얘 거짓이 되는 얘들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일 때가 참이 되는 거고 얘일 때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방정식 표현은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성립하는 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등식도 똑같고. 오케이? 조건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돼. 그게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표현해가지고 오늘 명제 설명 싹 할 건데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자, 그때 요 조건 중에서 진리집합에 대해서 표현할 거야. 진리집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조건을 P라고 써볼게. 요 조건 P다. P란 조건이 있어. P란 조건을 참으로 맞게끔 해주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맞게끔 참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참이 되게끔 하는 x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해요. 그럼 여기 첫 번째 3 되죠? 3. 그래서 이렇게 3. 그 다음 또 4도 되지. 그 다음 5도 되지. 이렇게 점점점. 그 다음 앞에 여기 3하고 2 사이에 숫자들 더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엄청 많은 무한집합이 되는데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한다. 진리집합이 뭐라고?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x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란다. 원소로 하는 집합 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집합 표현 알아야 돼. 그 다음 아래 거는요. 요거 내가 조건 Q라고 쓸게. 조건 Q야. 조건 Q. 그러면 진리집합, 집합 표현할 땐 대문자로 표현해 주는 거야. 원소 하나 딱 6만 들어가. 이렇게요. 원소 6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이거 진리집합이에요. 오케이? 진리집합이란 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그리고 또는 요걸로 갈 거고요. 그리고 또는 116페이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는 그래서 P 그리고 Q 이렇게 써있고 P 또는 Q 이렇게 써있다. P 또는 Q라고 써있으면, 자, 요거 아래 거 먼저 할래. P 또는 Q야. 그러면 P란 것도 되고요. Q란 것도 되는 거잖아. 맞지? P란 거랑 봐봐, 말만 해볼게. P만 되고 Q만 되고 P랑 Q 다 되고 그거 다 P 또는 Q인 거야. 우리가 P만 돼도 뭐야? P 또는 Q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집합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여기 P랑 Q에 대해서 이쪽도 P 또는 Q에 들어가지고요. 여기도 들어가지고요. 여기도 들어가지니까 우리가 이거 표현으로, 집합 표현으로 진리집합 P 합집합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주 안녕. P 합집합 Q. 어제 거 봤어? 조금 봤어? 어제 거 봐야 되는데 윤주 어제 거까지 시험 보는데 일단 오늘은 명제 1시간만 할 거야. 뒤에 밀면서 시험 대비 따로 할 거라서. 자, 그래서 P 합집합 Q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거는 P도 되고 그 다음 Q도 돼야 되니까 집합 표현해 주시면 P도 되고 Q도 된다 라고 해서 P도 되고 Q도 돼야 되니까 반드시 교집합이 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리고는 P 교집합 Q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P 교집합 Q.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 표현까지 접근해 볼 건데, 부정 표현. 다음을 부정해 볼게요. 얘를 부정할게. 부정할 건데 일단 부정이란 거 먼저 한 번만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부정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조건 P를 부정할 거야. 조건 P란 게 있어.
그럼 P를 부정하시면 얘를 부정할 거야. 얘를 부정하시면 우리가 뭐라 적냐? not P 이렇게 적는 거야. 부정하면 P가 아니다 라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집합을 우리가 집합 표기했을 때 대문자 P로 이렇게 진리집합 적었지. 그럼 진리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표현관계상 P가 아니다 표현법 뭐겠어요? 여집합 표현이다 라고 해서 P의 여집합이다 라고 되는 거야. 오케이? P인 거랑 P가 아닌 것만 있는 거야. 우리가 짝수이다랑 홀수이다 이것처럼 짝수가 아니다로 본 거야. 오케이? P이다, P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건에 대한 집합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부정 표현에 대한 집합 표기법이고요. 이때 P 그리고 Q를 부정하시면 그럼 P를 부정할 거야. P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를 부정하시면 또는 그 다음 Q를 부정하시면 not Q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그대로 집합 표기로 적으시면 not T란 건 P의 여집합 116페이지야.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 다음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묶어주시면 P 여집합 보이고 여집합 보이지. 이거 뭐 하기로 했어 어제? 뭘 없애? 어떻게? 무슨 법칙? 드모르간. 이렇게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표현되는데 정말로 그럼 얘의 여집합이니까 통으로 우리가 부정한 거랑 정확히 일치하다는 표현인 거야. 오케이? 말 하나씩 뒤집어서 한 거랑 정확히 일치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P 또는 Q야. P 또는 Q를 우리가 똑같이 부정하시면 우리 not P 그리고 그 다음 not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ot P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 그 다음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드모르간 써주면 P 합집합 Q의 요거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사실 어제 거 집합 표현을 잘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거 들을만 해요. 숙제 좀 했어? 연휴 때 하면 돼요. 연휴 때 일단 하면 돼. 어제 수업을 잘 이해했으면 일단 따라오는데 오늘은 문제가 크게 없다.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됐으니까 통으로 여집합 건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연산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늘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꼭 돌려봐야 돼요. 지금 요거보다 더 낮춰가지고 얘기할 게 별로 크게 없고요. 지금 여기는 이해가 돼야 돼. 요 정도는. 여기는. 자, 그러고 우리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써 있는 거 지금 여기부터 해볼게요. 맨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P이면 Q이다 라고 써 있는 거 요거 과정을 할 건데 자, 조건 P랑요. 조건 P랑 조건 Q를 연결할 거야. 조건 P랑 조건 Q를 연결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명제를 만들 거야. 명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x는 3이면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잠깐만 하나만 생각하고 해야겠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다 라고 써 있으면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부분 x는 3 이렇게 해서 x값에 따라서 x값이 3일 때는 참인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다음 x가 3이 아니라 나머지 숫자면은 거짓이지. 그래서 이거 조건인 거야. 그 다음 뒤에 거 여기 x값에 따라서 참거짓 구분되지. 그럼 그걸 똑같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상태인데 이때 여기 조건 P라 적을 거고 조건 Q라 적을 거야. 그때 앞에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의 원소를 기입해주면 집합 P는 원소로 3을 가져. 맞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Q의 집합에서는 원소를 3과 4를 가져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P가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 되잖아.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되잖아. 그럼 이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집합 포함 관계가 성립하다는 거야. 앞에 거가 되면 뒤에 거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거가 되면에 대한 원소가 뒤에 거가 된다라는 진리집합의 원소 안에 포함되는 관계다라고 하면 참인 명제다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조건을 연결한 식에 대해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을 가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 뒤에를 결론이라 적는 거야. 가정과 결론. 요게 앞에 것이 된다면 뒤에 것도 된다라고 결론 내린 거야.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란 거고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보면 x는 3이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있어. 만약에 이거 진리집합 P는 어때? 3 요거 하나 원소지. 근데 요거 Q는 진리집합으로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갔겠죠? 맞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거 포함관계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거짓인 명제다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P이면 Q이다. 이거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적을 게 필요하면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 안 필요하면 안 적어도 되고 그래요. 그때 얘네가 세트로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거 다음 쪽에 나오니까 다음 쪽에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거 포함관계가 같이 간다. 포함관계랑 집합의 포함관계랑 명제 참거시랑 우리가 같이 간다 내용이 라고 아셔야 돼요. 유리야 이해돼? 기력이 없고 머리가 왜 계속 벽에 가 있어. 유리는 중간 자리 앉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한 가지 더 하면 오늘 끝까지 안 해요. 명제 끝까지 안 해. 산술기가 전까지 할 거야. 해놔야 돼서 그래. 지금 연휴 숙제를 만들어야 돼서 반드시 P이명 Q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명제라고 불렀어요. 명제. 그러고 이거 가정과 결론 이렇게 적었었어요. 근데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줄 거야. 순서를. 그러면 Q이면 P이다 라고 만들겠지.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꿨어. 이걸 뭐라 불러? 뭐라 부르게요? 바꿨다. 역.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역. 그러고 나서 대우란 표현이 하나 더 있었어. 대우는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이거 결론을 부정해서 앞에다 가정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가정을 결론해서 우리 결론에다 적어주면 not Q이면 not P다. 이걸 대우라고 했어요. 대우. 이렇게요. 그때 여기까지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집합이 아니라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잖아. 그러면 집합 표현 관계가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가 성립한다고. 저 화살표가 요 포함 관계랑 일치하다고.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한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아래 표현을 보실 때 역은 그럼 얘가 참일 때 역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알 수 없지. 이건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대우란 거는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가 참이란 거야. 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얘가 참이면. 왜냐? 우리가 P가 Q 안에 부분 집합이야 라고 썼을 때 그럼 P의 여집합은 이쪽이에요. P의 여집합. 그 다음 Q의 여집합은요? 요 부분이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 안 들어가? 보라색이 분홍색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합 표기를 했을 때 진짜 참이고 그때 여기에서 방학 때 열심히 했던 거는 대우랑 명제가 참 거짓이 무조건 같이 간다는 거야. 대우랑 명제는 참 거짓이 같이 간다. 참 거짓이 함께 간다. 이거 118페이지에 써있어요. 시 함께 간다. 그 다음 우리 역은 알 수가 없다 라고 써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집합 표기에 의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어서 둘이 같은 표현법이야.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이거는 여기까지 시험 범위인 사람들 저 문제 나오니까 아셔야 돼요. 자, 얘가 된다. 얘도 같이 된다. 요거야. 이거 원래 6단원까지 시험 들어가는 학교는 여기까지 나와요. 원래. 근데 이걸 명제 표현을 안 하고 대우라고 말을 안 해줄 뿐이야. 알겠어? 근데 효명은 안 나왔잖아. 여기까지가. 오케이. 그렇게 된다. 윤주야 이거 알아야 돼. 방금 거. 여집합 표현에서. 그 다음. 잠깐만. 나 영주 풀 거 줬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그래가지고 모든이나 어떤 내용 하고요.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하면 된다. 필요 충분 조건까지. 여기 모든 어떤이 엄청 어렵거든. 문제 내면. 여기를 오늘 문제 풀 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어쩌지? 그냥 버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 p이다. 어떤 x에 대해 t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모든 어떤인데 말 표현을 하나씩 해주면 모든이란 건 진짜 전부 다 돼야 돼. 전부. 근데 어떤 표현을 잘해야 돼. 어떤이 문제가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어떤 x에 대해서 p다 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 요거를
어떤 x에 대해서 p다. 어떤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게요? 어쩌다 딱 한 번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한 번이라도 라고 써 있는 거야. 어쩌다 한 번이라 써놓을게요. 어쩌다 한 번. 한 번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냥 딱 한 번이라도 되면 돼. 그래서 얘네의 참거짓을 구분할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풀이 방식이야. 요거에 맞춰 풀 거야. 그래서 모든 의 참은 우리가 반드시 P란 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지만 참인 거야. 항상 다 돼야 된다는 거거든. 모든 X에 대해서 다 돼야 돼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자, 초점 잃지 마, 유리야. 자, 요거 참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거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P가? 어쩌다 한 번만 있어야 돼.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있어도 되거든, 원소가. 딱 한 번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의 거짓 판정을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닐 때만 찾아주시면 되고, 얘는 전체 집합이 다시 공집합이 되면은 거짓이 되는 거야, 얘네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 된다고.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면 거짓이 된다고. 그냥 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 준 거야. 오케이? 그게 아닌 거가 맞게끔, 맞는 거가 아니게끔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때 다음을 우리가 부정하실 건데, 얘를 부정 표현해 볼 거야. 부정. 이거 부정할 줄 알아야 돼. 모든을 우리가 부정할 거야. 모든과 어떤이 같이 가는 게 둘이 부정 표현이야. 전부, x 전부에 대해서의 반대말이 어떤이 되는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x에 대해 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 모든 이란 거를 부정하면 어떤이거든. 근데 요건 주어야. 얘 주어야. 주어는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이거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상윤이가 없으니까 상윤이로 할게. 상윤이는 학생이다를 부정할 때 상윤이를 건들면 안 된다고. 오케이? 거기를 건드리면 상윤이가 아닌데 학생도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부정이 아니라 문장을 그냥 부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는 상윤이는 사람이다, 상윤이가 아닌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주어 놔둬야 돼. 뒤에만 부정한 거야. 알겠어? 부정할 수 있는 거 부정한 거야. 요 주어 건들지 마세요. 그러고 not P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부정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걸로 문제 풀 때가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하니까 어떤에 부정하시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모든이 된다. 모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 그냥 그대로 적고 P이다. 얘는 not P이다. 이걸로 된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X에 대해 써주시면 돼요. 대. 이렇게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풀 때가 많으니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정 표현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 아까 말했고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까지 할 거고, 그 다음 기록법은 놔둘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할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우리가 P이면 아까 Q이다 이렇게 썼던 요 부분 있잖아.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되잖아. 얘가 참인 명제인 상태야. 그럼 이걸 확정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 화살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다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잘 봐봐. 적을 때 한국말로 바꿔줄 거야. 이걸 말로 바꿔줄 거야. 국어로. 이거 얘가 주어로 쓸 거야. 그러면 P는 얘가 이렇게 쏘지. 화살을 쐈어. 얘가 쐈어. 쐈는데 총을 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우리 충분 조건이다 라고 외워달라고 했어. 얘가 총을 쐈어요. 얘가 쏜 거야. 얘가 쐈으니까 나가잖아.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 요거는. 그 다음, 얘가 주어야. 주어는 이렇게 쐈다 라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거는. 주어가 쏜 거야. 오케이? 그러고, Q가 주어로 쓸 거야. 그럼 Q는 주어니까 는 붙이는 거야. 은는이가 붙이는 거 주어잖아. 알잖아. 영어에서 배우잖아.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생각해 볼 거야. 얘가 화살 맞고 있죠? 맞으면 피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이거 외워줘야 돼. 알겠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단계를 거쳐 넘어갈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요게 문제로 나와요. 얘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가 읽어. 주어 기준으로 여기 동사야,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P가 쏜다고. 어디다? Q한테. 요걸 너네가 다시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지 않고 국어로 써있을 때 요걸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한 단계 거쳐서 얘가 어떻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까지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거 보고 바로 여기로 건너뛸 수 있는 상태면은 문제가 없어 사실. 근데 안 거치고 가면 잘 헷갈리니까 이거 말로 외우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표현법 외워주세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Q가 주어야. Q가 맞아야 돼. P한테. 그래서 이거 P가 똑같이 이렇게 부분집합이니까 Q이다. 당연히 같은 거 갖고 내가 만든 거니까 똑같이 된다는 거야. 주어가 뭔지 보라는 거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가 맞는다고 이렇게요. 그 표현대로 해준 거예요. 이거 자기가 손을 여러 번 해봐야 돼. 알겠지? 여러 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 둘이 쓰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표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일 때는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 Q는 P의 부분집합이니까 P랑 Q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P랑 Q가 같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기본 개념은 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려고 이틀 나온 건데. 일단 한 150개 해와야 돼. 우리 목요일날 아까 시간표 올려놨어요. 그때 나오실 거예요. 그때 3시부터 5시에 나올 거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성현이 안 나와도 돼. 금요일날 나오면 돼. 알겠지? 그래서 금요일까지 숙제 오는 거야. 유리야, 그게 수요일날 수업을 목요일날 안 하면은 수업 횟수가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안 돼. 뒤에 맨 끝에 밀려. 금요일날 애들 나오지. 금요일은 금요일날 나와.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다 나오지. 맨 끝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 그래서 한 반은 하나 남는단 말이야, 파트가. 그래가지고 꼭 맞춰서 해요. 그래가지고. 왜 오전에 할까? 아니야. 시간표 바꾸지 말자. 또 되는 일 있고 안 되는 일 있고. 그래서 이제 784부터 펴주세요. 784. 빨리 끝내면 끝내자. 오늘 빨리 끝나면 끝낼 거예요. 야, 윤주야, 좀 이따 2시 반에 와. 2시 반에도 나 되거든? 2시 반부터는 개별 질문 받아줄 수 있고, 2시간. 3시부터 2시간 받아줄 수 있고, 그 다음 뒤에는 그냥 모의고사 그때 줬던 거 줬었니? 문제? 안 줬지? 23회, 24 이렇게 써있는 거 안 줬지? 그거 그때 빠져가지고 안 줬던 거 같아. 그때 온 애들만 줬던 거 같아. 그거 하나 좀 이따 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문제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와도 되고 끝나고 해도 돼. 근데 맨 뒤에 온 애들 몇 명이 조금 하거든. 그래가지고 편할 때 와서 하면 돼. 그 다음 거기 톡방에다 올려놓게. 시간 언제 되는지. 성현아, 너 진짜 너무 착하더라. 저번에 내가 초콜릿 줬었을 때 유리가 내 초콜릿 다 뺏겼다라고 하니까 초콜릿 바로 주더라. 너무 착해. 성현이 너무 좋다. 유리 착하지? 유리 착해. 자,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풀어줄 거고 상문제들 여러 가지 풀어줄 거야. 자, 첫 번째 이거 무슨 식? 무슨 식? 부등식. 부등식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명제랑 조건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번에 집합에서 집합인지 아닌지 물어본 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왜 얘가 2항에서 계산해 보시면 3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참이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서는 거짓이니까 참거짓이 불분명한 거야.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그러면은 뭐다? 조건이다 라고 된다고. 알겠어? 그냥 정의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6의 약수는 10의 약수다. 그냥 써있는 거 자체가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명제는 맞는데 명제인지 참인지 따지라고 한 게 아니니까 명제이다가 일단 맞고요.
오케이? 근데 6의 약수는 1, 2, 3, 6.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제 약수는 얘이다. 맞는 말이니까 참인 명제이다 라고 되겠지. 참인 명제이다. 그래서 명제인지 조건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참인 명제인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x는 1이면 보세요. x는 1이면 x-4는 3이래.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분명한 거야. 거짓인 명제라고. 명제. 뭔 말인지 알겠어? 참 거짓이 분명한지부터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네 번째, 두 자연수 A, B가 홀수이면 이니까 나는 A를 2K 옆에 빼기 1 할 거고요. 그 다음 B를 2L 빼기 1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니까 짝수에다 하나 뺀 거야. 짝수에다 하나 뺀 거야. 그럼 홀수잖아. 그 형태까지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고 K는 자연수라 쓸 거고요. K 자연수, L도 자연수야. 그러면 둘을 더할 거예요. 둘을 더해. 그럼 A 더하기 B죠. 그래서 내 다음은 2에다가 K 더하기 L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K도 자연수, L도 자연수니까 1을 뺀다고 우리가 0이나 음수로 가지 않지. 자연수니까 최소값이 1이잖아. 그럼 1 더하기 1 했을 때 2니까 1 빠져도 1은 남는다고. 그래서 2를 곱하니까 이거 짝수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짝수이다. 이거 명제 기본기여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라고 써있어. 이렇게. 자, 요거 여기각이 동그라미, 여기각이 x라 할 거야. 요렇게 평각이야. 요렇게 평각의 각도는 몇 도야? 평각, 평평한 각 180도. 요렇게가 180도야. 그런데 여기에서 요 부분도 선이니까 얘네도 180도야. 따라서 x랑 옆에 동그라미가 올 수밖에 없다고. 동그라미 막곡지각 같다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윤주야, 너 여기 명제는 숙제 내가 줄여 대표 문제만 풀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듣고 시험 대비는 시간 내가 계속 알려줄 거야. 10월 9일하고 10월 10일날 나오라 할 때 나올 거야. 10월 10일날 학교 다 쉬죠? 쉬죠? 안 쉬어? 그때 또 안 쉬어? 아, 그걸 왜 그러지? 시험도. 아, 나 연휴 끝나고 시험 보는 것도 거의 처음 보거든? 연휴 이렇게 길 때? 연휴 짧을 때는 가끔씩 있는데, 3, 4일. 아직 안 끝났어요. 학교 두 개가. 은혜고랑 이충고가 10월 22일 날 아직 시험이 남아있어요. 레전드지. 이게 애들도 못 쉬고 선생님들은 시험 다 내셨을 텐데. 화이팅. 자, P가 저렇게 써있고요. not 저렇게 써있어요. Q. P 또는 not Q의 부정은 이라 써있어. 그럼 P 그리고 또는 이라 써있으니까 우리가 합집합. 그 다음 not Q라고 써있으니까 우리가 Q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고 이걸 단체로 부정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괄호를 꼭 치고 부정하는 거야. 그때 어제 배웠으니까 쓸 수 있어야 돼. 드모르간은 가능해야 돼요. 분배 법칙이에요. 하나 분배, 합집합 분배, 그럼 교집합, Q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로 풀 거야. 그럼 P의 여집합 표현을 하시면 P에 우리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명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x가 3보다 작다라고 써 있는 거거든. 그래서 P의 여집합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부정하시면 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부정하면 반대 범위가 돼야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 다음 이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요. 또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하시면 범위가 반대 범위여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적히는 거야. 얘가 P의 여집합이에요. 당연한 거야. 봐봐. 쉽게 한 번만 더 할게요. x가 2보다 크세요 라고 돼 있는 게 P의 범위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집합을 할 거야. 그럼 반드시 반대 범위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려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 P랑 P의 여집합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여집합이란 거야. 된다 안 된다처럼.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반대 범위로 꺾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랑 Q에 대한 범위의 교집합을 해달라고 하니까 교집합 풀이는 우리가 어디랑 똑같냐? 부등식의 연립부등식 표현하고 똑같아요. 연립부등식 풀이법하고 똑같은 거야. 공통 부분 찾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 부분부터 밀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 3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여기 5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를 써주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4번.
790번하고 여기 상문제 풀어줄게요. 793번. 자,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 써 있고요. 두 조건 P랑 Q가 저렇게 써 있을 때 조건의 진리집합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라 써 있어요.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우리가 얘가 12의 양의 약수니까 정확히 전체 집합부터 따져줘야 돼. 1, 2, 3, 4, 6, 12 이렇게요. 그때 P의 여집합을 표현해주면 P의 여집합은 범위가 요 범위겠죠. 그 다음 Q의 여집합도 표현해 놓을게. 뒤에 문제에 필요하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첫 번째 P의 여집합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우리가 여기 집합 표현해 주면 4, 6, 12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야. 세 가지.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x가 2보다 작은 거니까 1 하나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2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겠죠. 집합 표현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 P 그리고 이거 P 그리고 Q 이거는 교집합이다. 다음에 대해서 둘이 겹치는 값은 우리가 P에서 겹치는 부분 여기 4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에서부터 x가 4 사이다 라고 연립부등식 풀어서 여기 들어가는 가 2랑 3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제일 좋겠다. 오케이? 아니면 직접 원소 찾아가지고 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 요거 P의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의 여집합과 합집합을 해줄 거야. P의 여집합 여기 있죠. 4, 6, 12. 그 다음 Q에 들어가는 값은 몇이야? 여기 Q 집합에 들어가는 우리가 원소 찾아줄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2, 3, 4, 6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랑 그 다음 여기 세 가지 얘네의 합집합을 해달래. 그럼 4, 6이 겹치니까 2, 3, 4, 6, 12 이렇게 돼서 5개가 되겠네. 직접 찾으면 다 찾아진다는 거야. 그 다음 5번 P 또는 not Q다 써있어. 그럼 P 합집합 Q의 여집합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P의 집합은 X가 4보다 작으니까 P의 집합도 찾았어야 되네. P의 집합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과 그 다음 우리가 Q의 여집합이 뭐야? 요거죠. 1, 12. 그래서 1, 2, 3, 12 이렇게 해서 얘를 1, 2, 3, 12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다 라고 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문제 같은 문제 풀 건데 793번 818번인가까지가 끝이야. 금방 하죠. 금방 해요. 끝에 한 10분 남아. 집중해서 해줘야 돼. 근데 거기까지 꽉꽉 채워야 돼. A단계 무조건 푸시고요. 내가 설명해준 페이지까지 118 옆에 있는 119까지 A단계 푸셔야 돼요. 알겠지? 네. 쌤, 저 기깔 잡았어요. 끝까지. 끝나고 얘기해. 너 목소리 들어올 거야? 수아 목소리 들어오거든? 수아 막 그 뭐야 알지 말고 쑥쑥 다 들어와 얘기가. A반 거 보면 난리 나요. 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더 잘 들려. 아무튼 자 요거랑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P 그리고 Q라고 써있어. 그 집합이 P가 되도록 하래. P 그리고 Q래. 그럼 P 교집합 Q 요 값이 P가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포함관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여기 내용 자체가 다 집합이 기본이 돼. 명제는. 그럼 이거 표현법이 뭐야? 누가 작아? 당연히 P가. 아슬아슬했다. P가 그래서 Q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P가 Q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 P가 나온 거죠. 요거까지가 저번 시험 범위. 그 다음 여기 뒤에 부분 정리. 자 그때 이게 P란 집합은 X 빼기 A가 2보다 작다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이 1차 부등식 처리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요 값이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수직선상 개념으로 잡아달라는 거야. 거리가 0에서부터 X 빼기 A까지 거리가 2 미만이란 거잖아.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그럼 A 값을 다 걷어주시면 2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A 얘가 되겠죠. 얘가 우리가 집합 P의 조건이 돼요. 그 다음 Q 집합의 조건은 우리가 조금만 이거 2차 부등식 정리가 되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2 요거 하셔서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그려서 해도 문제 없어. 여기 아래쪽이라니까 아래쪽으로 적어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x값이 2 사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고 할 건데 P 교집합 Q가 P가 된다. P가 Q 안에 들어간다에 맞춰서 수직선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수직선 표현을 해주면 첫 번째 P란 값을 알 수 없으니까 Q란 값부터 먼저 정확하게 표기하는 거야. 5랑 2 사이로. 이렇게. 얘가 뭐야? Q. Q가 커, P가 커. Q가 커, P가 커. Q가 크죠. Q가 크니까 Q가 크게끔 그림을 그리는 거야. Q가 크게, 밖에 걸리게. 그럼 P가 안에 쏙 들어가게끔 2 플러스 A, 그 다음 옆에 2 플러스 A 이렇게요.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게끔.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 판정이야. 여기서 같다 판정할 거야. 자, 봐볼게.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 맞아. 근데 둘이 같아도 돼, 안 돼? 왜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둘이야 달라서. 같아도 돼요. 돼요. 좀 땅콩 들려. 요- 하나가 더 많지. 정확히 저거야. 그래서 비어있고요. 얘는 채워있지. 근데 얘가 더 커야 된다며. 둘이 같아도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요게 체크가 되니까. 얘가 한 개 더 많은 거잖아. 여기 숫자가. 어쩔 때가 안 되게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때도 갖다가 되는데 얘가 색칠이 돼 있고 얘가 비어 있어. 외우는 게 아니어서 그래. 이게 그냥 응용이거든. 만약에 요게 색칠이 돼 있고 요게 비어 있잖아. 그럼 둘이 같아지면 얘가 더 큰 범위가 되지. 그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다 작다 할 때 우리가 크다 작다는 수직선상에 표기하고 크다 표현까지 하시고요. 같다 할 때 자기가 개수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야. 안에 쏙 들어가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색칠돼 있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같아도 얘가 더 큰 범위가 맞다고. 같다 해서 하나 더 세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평생 나온다 지금. 내년에도. 그래서 요게 되고요. 얘도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데 같다 해도 둘이 똑같아서 우리가 얘가 더 큰 게 맞다고. 한 개 더 있다고. 오케이? 얘가 더 큰 범위야.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항해주면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수의 개수 몇 개야? 4개가 되겠다. 4가지. 뭔데 한숨 쉬어요. 푸는 건 내가 푸는데 귀칼 담았다 하고 머리 벽에 계속 대고 있고 문제까지 또 아니거든. 숙제도 좀 해오잖아. 맨날 해오던데 숙제 꾸준히. 의지가 약해요. 그런 거야? 그래. 아이고. 자, 놀리지 마시고요. 네. 된다고. 음수가 이게 곱하기라는 거는 음수 곱할 때 양수로 돌아가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의심점으로 찾아줘야 돼. 동일보호가 아닐 때.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거는 합이 걸려 있어요. 합과 곱의 차이가 있어. 곱은 부호가 다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곱이 부호가 같으면은 플러스가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죠. 근데 우리가 합이란 거는 양수끼리 더했어. 그럼 양수 거 아니야. 음수끼리 더했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7. 음수죠. 그래서 얘는 계속 부호가 그냥 정연산이야.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x, y 얘네 두 개의 합값이 반드시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나은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언제 나왔지? 4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값이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 x, y 얘네 합의 제곱끼리 합의 값이 0이래. 그러면 우리 이거를 쓸 건데 지금 다음 값에서 안 되는 값이 있어. x, y 값이 동일하게 둘 다 0이랑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정확하게 표기해 줄게. 4번 풀이법이 왼쪽에 대한 진리집합을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0,0은 못 들어가는 거거든. x, y여서 순서쌍으로 적어야 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순서쌍으로 기입하셔야 되는 조건이고 그 조건이 이렇게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진리집합 관계상.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x, y로 나열하셔야 되는데 0,0은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1,1 우리 2,1 점점점 0,1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식을 다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 대입하시면 이렇게 하나씩 다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두 번째 q에 대한 우리가 진리집합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똑같이 x, y인데 이때 x 값이 0이 아니고 그 다음 이거 고야 그 다음 y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거여서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거야. 따라서 q의 우리 원소는 얘가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된다. 순서쌍이어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따로따로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1,5 2,3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지. 7,5 이거 했을 때 얘가 어떻다? 부분집합 관계가 안 들어가지는데 이유 자체는 얘가 안 들어가지기 때문인 거야. 0이란 게 들어가지면 안 되거든. 둘 중 하나도. 얘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것 때문에. x에다 0 못 넣어줘. 얘는 지금 한 값에다가 0을 넣어줄 수 있는데 얘는 한 값에다 0을 넣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거거든.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순서상. 그러니까 지금 x는 1이 아니고 자 1 또는 만약에 x는 7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는 맞지 않는 표기법인데요. 왜? x가 0이 아니고 그 다음 지금 요거는 둘이 문자가 달라. x랑 y에 대해서 각각 적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x란 문자가 0이 아니 되고 그 다음 y가 0이 안 돼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각각 문자가 다른 부호로 써 있어, 다른 문자로 써 있어서 얘랑 다른 표기라고. 그래서 x가 하나 갖고 쓴 표기랑 다른 표기법이에요. 저기 순서쌍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x, y의 곱값이. 그래서 4번 땡이에요. 무슨 값? 얘 때문에. 이런 값 때문에. x, y 곱값이 0이면 이라고 써 있으니까 x는 0 또는 그 다음 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순서쌍으로 표시하시면 우리가 하나만 0이 돼서 0,1, 0,7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7,0, 그 다음 1,0 얘네도 되고 그 다음 0,0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야. 또는 이어서 모두 다 걸린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둘 중 한 칸만 0이 되면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옆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걸 표시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 0,0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둘 다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표현이 어떻게 돼? 요게 이쪽으로 들어간 거지. 이거 아니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나씩 하셔서 푸셔야 돼요. 여기 명제는. 할 줄 알아야지 풀려. 이거 대표 문제다. 근데 대표 문제인데 대표 문제가 생각보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면 까다로워. 여기 문제가 797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10개 10개 P이면 not Q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가 거짓이래.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진리집합이란 걸 배웠잖아. 잘 써야 돼. 그럼 P의 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음을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래. 그럼 원소를 우리 집합관계로 표기해주면 되는 거야. P의 집합을 A, B가 원소죠.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여기 밖에 있는 거니까 뭐랑 뭐가 원소야? A, D, E가 원소인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여기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A는 있죠. B가 없네. 그래서 B가 이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쉬운 데는 좀 쉬워요. (800번) 같은 게 어렵고요. 800번 할 거고요. (827번까지다) (818번) 아니 미안하다. (800번) 할게요. 한 6, 7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세봤어. 유리야 문제수가 줄었어. 얼른 있나? 얼른 있나? 하러 왔는데 공부해야지. 아이고 자 볼게요. 명제 나 P이면 Q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인 반례가 5분이래. 풀기 좀 까다롭거든. 이 정도부터는. 우리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보이는 예시가 5분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안 되는 정수가 요게 성립이 안 되는 정수까지 조건이 덮여 있어. 5분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정수를 포인트로 줬으니까 정수 갖고 관점을 가져가지고 문제 풀 거고요. P의 여집합부터 표현해 줄게. P의 여집합을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라고 써 있는 건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표시해 주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나 표현해 주고, 그 다음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 Q가 4보다 작다라 써 있으니까 여기 4보다 작다 요따 적어주시고, 그 다음 K값이 4보다 큰 수라고 써 있기 때문에 지금 K값을 K보다 크다, X는 K보다 크다인데 여기 오른쪽에서 요거거나 이런 식으로 걸리겠지. 맞지? 근데 지금 여기 표현법 봐볼게. 얘가 뭐야? 얘가 P의 여집합이지. 얘가 뭐야? Q지.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정수값이 5 하나 있어야 된대.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말이. 그럼 5 하나, 정수 중에 5 하나만 지금 범위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5를 걷어줘야 돼. 일단 그림부터는 제작이 돼야 돼. 그림까지는 만들어야 돼.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건 지울게요. 요거까지 지우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포함 안 돼야 되는데, 잘 봐.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K예요. 그때 여기 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지면은 포함이 안 되는 숫자가 6도 되는 거지. 맞아? 6이란 게 만약 여기 들어가, 그럼 포함 안 되는 게 정수가 5뿐인 게 아니라 6도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6이 포함되게끔 적어주세요 라고 6의 관점은 포함된다. 그 다음 5의 관점은 포함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6은 포함되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6을 표시하셔서 우리가 K, 5, 6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이 K보다 더 클 건데 오른쪽에 있잖아. 그때 얘네 둘이 같아지면 포함 관계가 되는지 판정하는 거야. 지금 이때 누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큰 거지. 얘가 큰 거야. 얘가 작은 거고, 얘 P의 여집합에 있는 5라는 숫자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둘이 같아도 포함 안 되는 거 맞잖아, 5가. 그래서 같다까지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같다 해도 포함 안 되니까 지금 요 부분이 잘 돼야 돼. 그러고 여기에서 6이란 거랑 K값이 만약에 우리 6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같다라고 할 때 6이 여기에 포함된 거야, 안 된 거야?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비어 있는 거잖아. 그럼 6이 여기에 6이야, 얘가 6. 그럼 6이 포함된 거야, 안 된 거야? 포함 안 된 거잖아. 비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포함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6이 반례가 아니라고. 맞는 말이 된다고. 그래서 6이 밖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크다만 돼야 돼서 5K 6 이렇게 된다. 여기요. 여기 어렵다. 양쪽 다 어렵네. 집 가서 해봐. 돌려보고 해요. 해야 돼. 알겠지? 이 정도 해야 돼. 자, 그 다음 뛸 거 뛰면서 해줄게요. 자, 801번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부터 6개 더 하고 끝. P의 여집합, 얘가 Q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참이래. 그럼 이거에 맞게 그림 그리는 거야.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맞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Q가 P 안에 포함될 거래. P가 어디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P가 여기죠. 얘가 P야. P 안에 Q가 포함된대. 여긴 어쩔 건데? 땡.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두 번째, P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라고 써있어. Q의 여집합 어디야? 여기죠. Q의 여집합. 요거. Q의 여집합 안에 P가 포함된대. P가 더 큰데? 땡. 이렇게요. 그 다음 P 교집합 Q 아래. P 교집합 Q, 노란색하고 요 도넛 모양. 이렇게 되겠네. 여기. 요거 3번. 공집합 아니죠. 땡. P 합집합 Q. P는 어디서? P 여기죠. 그 다음 Q가 어디야? Q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 합쳐주면은 전체가 다 되겠네. 4번. 정답. 그 다음 P 차집합 Q. P 차집합 Q. P에서 Q를 걷어줄 거야. 그럼 요 밖에 외부 부분인지 이거 Q의 여집합하고 똑같네. 이렇게요. 그래서 땡. 805번. 808번 해야겠다. 808번. 문제 개수가 몇 개 안 나와서 어려운 걸로 할게요. 최대한 그 유형에서. 풀 때 불편할 걸로. 그 풀이 내가 해준 거를 보면서 좀 참고해서 그 유형 최대한 풀려고 해야 돼. P는요, x 빼기 1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x 빼기 1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 빼기 1 값이 얘가 k 값보다 크거나 또는 x 빼기 1 값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항해 주시면 x 값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 값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돼버리는 거야.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몇이야? 6. 그다음 옆에 x 빼기 2 값이 0보다 작다니까 다음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돼야 된대. 이거부터는 집합 내용이야 완전히. 그때 Q 내용은 우리가 Q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Q가 얘니까 not Q는 요거 범위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돼? x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Q의 여집합이 저기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Q의 여집합은 숫자가 정확하니까 숫자 정확한 것부터 정확히 적어주세요.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가 Q의 여집합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돼? 여기 P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 안에 포함된다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P가 범위가 더 넓어야 돼. 그럼 요거에 맞춰서 적어볼게. 1 빼기 K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 1 더하기 K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참인 거야. 그때 여기에서 잘 보시면 얘 값이 커, 얘 값이 커. 여기에 더 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얘 값이 커, 얘 값이 커. 얘 값이 더 커야 돼. 근데 이거 문제 포인트가 뭐야? 같다 적는 게 포인트지. 그때 얘네 둘 다 같다 표현돼 있지. 둘이 같아도 포함관계 성립. 같다니까 포함관계 성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해 주시면 K 값은 7보다 작거나 같고 이항해 주시면 K 값이 몇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둘에 대한 교집합이 돼야지 K범위지. 우리가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돼야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1 이렇게 나오겠다. (812번) 812, 813 할 거고요. 지금부터 번호 불러줄게. 딱 요것만 할게. 813 814 824 825 여기까지 하고 828까지 숙제해 올게요. 5개 한 장 맞는 것 같아요. 812 6개 남았다 했잖아. 지금 딱 하나 했잖아. 빨리 할게. 812 얘들아 요거 여기부터가 어려워. 앞에까지가 쉬운 편이거든 사실. 어떤 들어가면은 어려워. 어떤부터가 어렵거든. 설명하기도 좀 불편하고. 봐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맞아지면 된다는 거야. 그냥 어쩌다 한 번만. 근데 주어진 저 범위에서 요거가 참이 되도록 할 거래. 일단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은 세팅 자체가 2차 함수랑 똑같아.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로 식을 봐야 돼서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
자, 그랬을 때 저 2차 함수에 대해서 식이 여기 자리에 줬어. 여기 자리에 알려주면 뭘 알려준 거게? 뭐 알려준 거게? 저기 알려주면. 뭔데? 저 1차는 계속 알려주면. 더한 거. 합 알려준 건데. 합이랑 같은 식이 있어. 합이랑 같은 식이 있어. 우리가, 봐봐. 한 번만 더 알려줄게. 2차 함수. 우리가 y는 요 형태야. 근데 완전 제곱 만들 때 이렇게 하지. 그 다음 a분의 bx 이렇게 쓰지. 그 다음 절반의 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거든? 지금 이 완전 제곱을 만들고 있는 요 행위 자체가 뭐랑 똑같냐면 축이에요. 축. 2차 함수의 특징점은 축과 꼭지점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해. 2차 함수는 계속 요거야. 내년에 또 나온다, 2차 함수. 미적분하면서. 그 수투에서. 아예 한 나오는 2차 함수의 그 접선의 방정식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요 자리 알려주면 축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축을 알려주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 왜? 대칭 축을 알려준 거잖아. 2차 함수의 특징이야. 그럼 축은 어떻게 나오는데? 근의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이렇게 생기지. 여기 자리까지가 축이야. 외울 거야. 요 자리가 축이에요. 축자리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값이 축이 몇이에요? 3이다 라고 잡힌 거야. 식의 축이. 그래서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축이 x는 3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x는 3. x는 3. 그때 다음에 대해서 여기 옛날에 했었는데 가짜 x축 그려주는 거야. 가짜 x축. 그때 우리가 x값 범위가 2에서부터 5까지야. 요게 3이거든요. 2에서부터 5까지야. 이렇게. 그래서 2에서부터 5까지 x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y 값이 요만큼 범위밖에 안 돼. 맞지? 그러면 요 y 값을 정확히 찾아주면 다음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x 빼기 3의 완전 제곱에다가 n-9가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때 다음 꼭지점은 어떻게 돼? 3,n-9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5 대입해줘. 대입하면 n-몇이야? 4지. 5. 이렇게 되겠다. n-5.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어떤 일 풀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야. 여기까지 2차 함수 세팅이야. 근데 너네가 여지까지 풀던 2차 부등식은 항상 맞게 하거나 얘가 요 범위에서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 근데 지금 처음으로 어쩌다 한 번만 되면 돼. 딱 한 번만.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을 어떻게 풀 건데?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우리가 한 번만 되면 된다고. 한 번만. 그러면 한 번만 될 때에 범위를 찾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찾는 게 쉽냐면 한 번도 안 되게 만드는 거야. 한 번도 안 되게끔 만들어서 범위를 찾으실 거고 한 번도 안 되는 범위에서 역으로 뒤집을 거야. 여집합으로. 그래서 한 번도 안 되게 만들 거야. 그럼 지금 다음 요 범위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되게끔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어. 최소 최대야. 그때 최대값이란 거는 n-5죠. 그랬을 때 n-5란 최대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0보다 작으시면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야. 저 범위에서. 최대값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와. 명제가 그냥 단독이 아니야. 집합도 단독이 아니었거든. 집합 너네가 그 원소기호까지밖에 안 나와 단독이었는데 6단원까지 들어가는 합집합, 교집합은 단독 문제들이 안 나와 잘. 이렇게 섞어 나와. 앞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야. 그럼 이거 n의 범위가 어느 거야? 5보다 작다지. 요때에 대해서는 얘가 어떻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범위에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n-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는 우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한 번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 거야. 성아 이해되니? 얘가 n 값이 5보다 작아. 그럼 성립이 아예 안 돼. 그럼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한 번이라도 될 거라고. 반대로. 그래서 이항하시면 n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5. 이렇게요. (813번)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모자라겠다. 814번 또 통과할게요. 그냥 풀어올게요.
좀 숙제할 때 못 풀 만한 거. 824번. 824, 825하고 끝이고요. 828까지 숙제할 거야. 825까지. 825까지. 유리야 박수 쳤으니까 유리가 그 비반톡에다 카톡 올려주라. 숙제 828번까지라고. 응, 고마워. 자, 여기 볼게요. 명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P이면 Q이다. 그럼 P이면 not Q이다. 요거 써 있어. 그러고 not R이면 not S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얘가 되면은 우리가 성립하는 게 대우가 성립하니까 not P다. 얘가 되고요. 얘 S이면 R이다. 얘도 되는 거야. 그때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게끔 해달래. 그럼 요거 문제 풀 때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양 끝을 맞춰주는 거야. P이면 R이다가 맞춰지려면 P 어딨어? 여기 있지? 얘는 안 건드리고 동그라미 쳐놔. R이다 어딨어? R이다 여기네. 오케이? 그러면 P이면 R이다까지 연결하려면 우리가 요 길을 연결시켜 줘야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된다고. 오케이? 포함관계가 얘가 요거의 부분집합, 얘가 얘의 부분집합,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렇게 맞춘 거여서 따라서 not Q이면 S이다 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없죠. 그래서 이거 뭐 해줘야 돼? 얘랑 똑같은 표현이 대우여서 not S면 Q이다. 얘가 돼야 된다는 거야. not S면 Q이다. 오케이? 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5번. 저 양끝 맞추기야. 3단 논법 풀 줄 알아야 돼. 825.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 두 명제가 참이니까 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면 미술도 좋아해. 라고 써 있는 거야. 얘가 참이래. 그럼 미술을 싫어하면 그러면 음악도 싫어해까지가 저게 참이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대우니까 부정한 거예요. 가정결론 바꿔서. 그 다음 4번 얘가 참이래.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체육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써 있어.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면서 대우 걸어줄 거야. 체육을 좋아해. 그랬더니 음악도 좋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잘 봐봐. 연결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봐야 돼. 요렇게 연결 가능하지. 미술 안 좋아해, 음악 안 좋아해, 체육 안 좋아해. 이걸 찾든가 아니면 음악 좋아해, 미술 좋아해, 체육 좋아해, 음악 좋아해. 그럼 체육 좋아, 음악 좋아, 음악 좋아, 미술 좋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오케이? 방향성 잡아놓고 문제 보기 보는 거야. 그럼 체육을 미술을 안 좋아하면 이라고 써 있는 거 볼게요. 없죠? 그래서 체육을 좋아해요 있는 거 볼게요.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해. 이렇게 결론 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서. 양끝 맞춘 거야.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데 말로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828까지 숙제예요. 828 표시해주세요. A 단계 다 풀어와.